안녕하세요. 수다하러 왔수다의 최성락. 박순홍입니다. 네. 오늘은 화제의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 일단 간단하게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블 영화 중에서 가장 재밌게 봤고요. 사실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마블 팬들이 좀 화내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전 인피니티 워가 재미는 있었지만은 조금 실망한 부분도 많았는데 이 엔드게임 완벽하게 몰입해서 보고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히어로 영화를 넘어서 뭔가 좋은 영화였지 않는가. 그 시리즈 영화로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호흡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번 작품이 22번째 작품인데 정확한 건가요? 22번째? 맞습니다. 네. 제가 조사해왔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댓글을 많이 달아주실 거예요. 23번째인데 막 저희 이러면서. 최성락 씨한테는 21번째 영화입니다. 이거 그럼요. 마블. 여러분 제가 캡틴 마블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고백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캡틴 마블을 아직 못 봤어요. 그럼 최성락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그동안 봤던 마블 영화 중에서는 최고로 재밌었던 영화인 것 같고,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그걸 기대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네. 네. 다음으로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요즘 화제인 만큼 스포일러가 민감한 주제인데, 저희는 일단 자유롭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스포일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노스가 세상의 생명 반을 싹쓸이 했듯이 저희가 손가락을 탁 튕기면 여러분 스포일러의 노예가 될 거니까 그 전에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나가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좀 더 자유롭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얘기를 할 부분은 영화의 플롯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왜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넘어서 모든 영화를 볼 때 클리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클리셰가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그냥 뻔한 영어 단어인데, 왜냐면 슈퍼히어로 영화 구조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거든요. 슈퍼히어로의 탄생, 어려움이 나타나고 어려움을 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엔드게임은 깼던 것 같아요. 그런 구조들이. 예를 들어서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상상했을 때 타노스를 물리치러 가는 과정이 이렇게 그렇게 빨리 나올지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딱 시작한 지 한 10분도 안 돼서 멤버들이 다 모여서 이제 다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슬퍼하죠. 일단 먼저 슬퍼하고 좌절되고, 근데 그렇게 되지 얼마 안 돼서 5분 만에 캡틴 마블이 나오더니, 자 그러면 걔 찾아가서 타임스톤 뺏어와서 시간을 돌려서 다시 살리자. 자 그럼 보통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들이 이제 훈련도 하고 타노스를 찾아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한 5분도 안 돼서 맵에서 딱 나옵니다. 그 위치가 나와서 그래서 비행을 딱 해가지고 타노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났는데 1분도 안 돼서 다시 못 살려, 내가 다 삭제해버렸어. 스톤을 다 부셔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또 충격적인 장면이 토르가 또 뒤로 확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은 예상되는 구조가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확 5년이라는 시간이 확 뛰면서 사람들이 벙찌게 되죠.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좀 충격을 먹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오프닝을 다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클린트가 오랜만에 나오죠. 호크아이죠. 가족과 이렇게 단란한 시간을 보냈는데 모든 가족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전부 다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면서 오프닝이 바로 나오게 되죠. 타이틀이 올라가고 했는데, 저는 그 1단막이 거의 오프닝까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노스의 머리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1단막이 끝났고, 자 5년 뒤라는 시간을 가면서 두 번째 챕터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마블 팬들이 예측을 많이 해왔었어요. 떡밥들을 많이 보았을 때 앤트맨의 낭자 역학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서 그 시간 여행을 아마 이번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예측을 했어요. 최성락 씨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미 뭐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얘기를 하셔가지고 대강은 예상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래서 두 번째 테마로 넘어오면서 앤트맨이 나오게 되고, 이제 다시 새로운 희망이 불꽃 타오르죠. 이제 그래서 다시 멤버들이 모이고 스타크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은 예측이 가능하죠. 타임머신을 다시 뭐 타임머신까지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를 실험하는 과정이 나오고 또 이제 예상하는 타임머신 타임 트래벨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희한하게 각자 흩어져서 그 지점에 가서 스톤을 가져온다는 설정을 놔요. 이게 굉장히 좋았던 구조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은 여러 명의 캐릭터들이 한꺼번에 모여있을 때는 그 매력을 발산하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는 찢어지면서 그 캐릭터들의 매력도 살림과 동시에 우리가 여태까지 22편의 마블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그 추억도 살려주는 그런 약간 앨범을 펼쳐보듯이 그 옛날에 어벤져스 1에서 몬스터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뚫고 나오던 그 시기로 돌아가고 그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구조 이제 두 번째 챕터가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다 살려왔으니까 싸우는 구조로 가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랬던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갑자기 목이 댕강 그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히어로물에서 저희가 예상하는 이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엔드게임도 물론 인피니티 스톤을 찾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앞부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완전히 예상했던 걸 깨고 뭔가 신선하게 엄청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구조 자체가 약간 작정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완전히 깨부시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런 구조 자체를 설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힘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영화 자체. 그럼 플롯 구조는 어느 정도 얘기를 이쯤에서 마치고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캐릭터가 혹시 뭐 따로 있으신가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캐릭터는 일단 아이언맨이고요. 뭐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겠지만은 네. 먼저 이렇게 캐릭터를 하나하나씩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지금 이 영화의 주인공, 엔드게임만의 주인공을 봤을 때는 살아남은 자들과 안 살아남은 자들의 얘기인데 그 살아남은 캐릭터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살아남은 캐릭터가 누군지 다 기억나시나요?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랑 호크아이랑 헐크랑 뭐 토르, 너구리, 로켓. 네, 로켓.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캐릭터 중에 한 명. 이게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정말 갑자기 너구리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네네. 말하는 너구리죠. 네, 그렇죠. 말하는 너구리 그리고 나타샤 그러니까 뭐 블랙 위도우죠. 블랙 위도우. 뭐 네뷸라가 있고요. 그렇죠. 네뷸라가 네뷸라 있고 캡틴 마블도 당연히 있고 그렇죠. 거기서 제일 중요했던 캐릭터 중 하나인 스캇이 있는데 맞아. 이 살아남은 캐릭터들이 분명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돌아봤을 때 일단 오리지널 어벤져스 멤버는 전부 살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죠. 이게 전부 살았거든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마블이 페이스를 나눴다는데 이 첫 번째 페이스가 엔드 게임을 끝으로 끝이 나는데 그러면서 오리지널 어벤져스가 전부 다 살았다는 거는 이 첫 번째 페이스의 주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은 오리지널 어벤져스 멤버로 했고 자, 끝에 왔을 때는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이 멤버들이 끝을 낸다 라고 저는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어벤져스 오리지널 멤버 말고 왜 얘네들이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것도 영리하다고 생각해요. 자, 네뷸라를 왜 살았을까에 대해서는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자, 네뷸라는 두 번째 그 아까 말한 이야기 구조 챕터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모든 게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어려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발단이 되는 캐릭터가 전 네뷸라였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뷸라가 이제 몸 구조 특성상 이렇게 타노스가 개조를 해가지고 그 같은 시간대에 갔을 때 또 다른 네뷸라가 있거든요. 그 과거에 있던 네뷸라와 네. 기억이 공유되고 비전이 공유가 돼서 타노스가 미래에 있던 네뷸라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네뷸라는 참 스토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저 뭐 앤트맨은 말할 것도 없이 시나리오가 완성되기만 중요한 피스가 됐던 것 같고 로켓은 왜 살려놨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우주와의 이런 접점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로켓이 우주선을 운전해가지고 가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나 뭐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거기에 사실 말하는 거에 공감이 되고 로켓이라는 캐릭터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되게 아이언맨 같은 저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아이언맨도 영화 속에서 보면은 되게 항상 빈정거리고 되게 당당하고 농담 맨날 하고 그러지만은 되게 솔직히 제일 상처가 많은 캐릭터고 누구보다 그 가족들 아끼는 캐릭터인데 로켓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저는 항상 강한 척을 하고 그러지만 속은 되게 정이 많고. 근데 그 모든 자신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이 죽음을 목격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인피니티 워에서 나오지만은 그 토르와의 접점이 있습니다. 그 우주선에서 만나게 되면서 그때 인피니티 워는 그 크게 이제 우주 팀과 지상 팀이 나뉘는데 그 우주 팀의 주축 중에 한 명이었다고 보고요. 로켓이. 네. 그리고 이번 엔드 게임에서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캐릭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다 이제 좌절을 했고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는데 특히 토르와의 여행이 나오면서 토르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토르가 이렇게 막 우울증 같은 걸 알고 있고 굉장히 피폐해지게 네. 나온 거지. 완전 그게 좀 개그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아, 그쵸. 되게 막상 과거로 왔는데 자기가 옛날에 사랑했던 제인을 보고 겁을 먹고 어머니가 죽는 날인데 어머니에게 자신이 실패한 모습을 보이기도 그럴 때 로켓이 되게 뺨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이 약간 정신적 지주가 됐던 게 아닐까 새로운 멤버들의 하나의 리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토르한테는 뭔가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인상적이었던 캐릭터는 저는 일단 호크아이가 이번 영화에서 되게 인상적인 편이었거든요. 호크아이죠. 네. 호구아이라고 부르는 줄 알아서. 호크아이입니다, 여러분. 호크아이 아니고요. 네, 호크아이 아닙니다. 네네. 제가 그 정도로 모르진 않아요. 아무튼 왜 인상적이었냐면 그 전에 나왔던 호크아이 캐릭터랑은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등장을 해가지고 뭔가 되게 아픔이 많고 뭔가 되게 속에 약간 우울함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등장을 해서 물론 이 의견은 약간 중반까지고 후반부에서는 사실 초반만큼 이렇게 되게 멋있다 이런 느낌은 사실 없긴 했고요. 아이언맨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물론 그 전에서도 되게 내면과 외적으로 보이는 게 되게 다른 캐릭터로 나왔지만 이번 엔드게임에서는 가정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만 여러분 이건 스포일러니까 이런 거 말해도 됩니다. 가정이 생겼는데 가정과 아니면 뭐 다른 생명들을 살려야 된다 뭐 이런 거에서 오는 고뇌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명만 더 꼽자면은 저는 캡틴 아메리카가 되게 멋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맨몸 액션 같은 것도 되게 멋있었고 캡틴 아메리카가 갑자기 후반부에 예상치도 못한 무기를 막 쓰잖아요. 네네. 갑자기 신이 되죠. 갑자기 신이 되죠. 그런 거에서 오는 약간 그 캐릭터가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어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들 이렇게 마블 팬들한테 꼽으라 하면은 그 두 명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스타크,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아무래도 둘이 마블 유니버스를 시작한 캐릭터이기도 하고 가장 오래된기도 하고 리더로서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11호에서 양쪽 진영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싸웠던 리더이기도 하고 영화 아이언맨 첫 번째 편으로 마블 유니버스의 시작을 엽니다. 그래서 그렇죠. 의외로 퍼스트 어벤져라는 캡틴 아메리카가 시작일 것 같지만 아이언맨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어벤져스라는 영화는 물론 이제 어벤져스의 영화지만은 저는 아이언맨의 연대기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작도 아이언맨이 했고 정말 캐릭터 변화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첫 번째 편부터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제일 많이 주변 사람들이 죽어요. 다 1편에서부터도 이렇게 자기가 건방질 때 이렇게 테러리스트한테 납치 갈 때 누구 그 자신의 이 가슴에 달린 이거를 자기 죽음을 막기 위한 그거를 막 개발해주러 도와주는 그 과학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으면서 1차 각성도 하게 되고 아이언맨으로서 이제 책임감을 좀 갖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 어벤져스가 계속 시점이 계속 지나면서 조금 잃을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페퍼 포츠라는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고 어벤져스라는 팀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데 거기서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되는 완다 있잖아요. 맞죠. 스칼렛 위치. 완다 막시노프. 네, 스칼렛 위치가 처음에 어벤져스로 합류하기 전에 악당으로 등장했을 때 그 비전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때 비전 이렇게 환상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 어벤져스 멤버들이 다 죽는 모습을 봅니다. 그 우울증과 동시에 그러니까 편집증 같은 거 생긴 것은 어벤져스 1에서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그 엄청난 군대들이 왔을 때 자신의 몸을 바쳐서 그때 아이언맨이 죽을 것처럼 나와요. 약간 핵을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가서 이제 마지막이다 하가지고 페퍼포츠한테 굿바이도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불안해하는 와중에 그 스칼렛 위치가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게 환상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이언맨은 그게 실제일 것이다. 뭐냐면 저 우주의 이 군대는 타노스의 군대고 타노스는 아직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언젠가는 도착할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 게 되는 것들이 아이언맨은 이렇게 항상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개발도 하고 캡틴 아메리카는 거기에 또 반대를 하죠. 그렇죠. 싸우는 것도 우리가 싸워야 되고 항상 뭉쳐야 되지만 우리가 제일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 엔드 게임에서는 많이 바뀌었죠. 그런 면에서 참 지금 마음의 짐이 엄청납니다. 되게 그래서 그렇죠. 자신이 데려온 스파이더맨이 일단 죽었죠. 아 그렇죠. 그래서 아들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인피니티 워에서 캡틴 아메리카 나왔잖아요. 오랜만에. 그렇죠. 11호에서 이제 헤어지고 났는데 굉장히 멋있게 나왔죠. 엄청 멋있게 이렇게 차를 이렇게 잡으면서 나오는데 네. 정작 스타크랑 싸우고 나서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보고 나서는 둘이 안 만났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안 만났더라고요. 왜냐면 지상에서의 싸움이 있었고 우주에서의 싸움이 있었는데 캡틴 아메리카는 지상에 있었고 그 스타크는 우주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서 둘이 만나게 되는 그 장면도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약간 삐걱입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항상 리더처럼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다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러지만은 스타크는 나는 이제 못 싸우겠다. 내가 뭘 말했냐 여태까지 준비가 돼야 된다 했는데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았고 결과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하면서 오히려 밀어내죠 캡틴 아메리카를. 제일 변화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싸워가는 과정 자체가 일단 처절하지 않습니까? 되게 처절한데 캡틴 아메리카의 시점에서 제가 봤던 건지 몰라요. 제일 좋았던 캐릭터여서 그런지 너무 처절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죽는 장면에서 그 페퍼포츠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쉬어도 돼라는. 맞아요. 거기에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약간 그 페퍼포츠가 말하는 거긴 하지만 마블 제작진이나 아니면 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고생했다. 이제 시작부터 고생했어. 이제 그만 쉬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받기도 했거든요. 저는. 너무나도 그 상처를 많이 입고 그랬는데 그 죽음 순간이 이렇게 허무했다기보단 이제 쉴 수 있다는 그런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 맨 마지막 죽는 장면에서 타노스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은 엄청 죽는 순간까지 아이언맨의 짐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불안했겠죠. 근데 타노스를 자기가 어쨌든 맨 마지막에 자기 손으로 죽였고 근데 그 죽이는 과정에서 죽은 사상자가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자기가 아들같이 아꼈던 스파이더맨도 살아있었고 페퍼포츠 제일 중요한 페퍼포츠도 살아있었고 그 다음에 로디 있잖아요. 로드. 네. 그 친구 그래서 그 세 명의 친구가 그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아이언맨 앞에 오는데 그들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안심하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나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갈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고 캐릭터들의 이 구조도 연결 구조도 되게 잘 짰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언맨 하면은 이제 캡틴 아메리카 두 아이디어는 다르지만 리더가 있었고 자 이제 나타샤와 클린트도 역사가 긴 그렇죠. 그건데 아이언맨의 죽음 못지않게 이제 슬펐던 장면이 저는 나타샤의 죽음이었거든요. 저는 이 엔드 게임의 키워드를 설정하라면 무조건 처절이란 단어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 나타샤와 클린트도 엄청나게 그 아픈 그 처절하고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게 클린트가 이제 상처를 막 가족들이 다 죽어서 완전 떠돌고 있지 않은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설득하러 가는 것도 나타샤예요. 왜냐면은 자신이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러시아 스파이로서 어벤져스가 되기 전에 그럴 때 클린트가 와서 그런 나타샤를 설득해주고 친구로 믿어주고 그랬던 구조가 이제는 거꾸로 돼서 나타샤가 친구를 구원하고 다시 희망을 했는데 자, 소울스톤을 찾으러 가는 그 장면에서 죽게 되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좀 다른 거는 타노스가 자기 딸을 데려갔을 때 딸을 이렇게 죽여야 하는 것이 좀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타노스가 악당적이면서도 이 자기 딸을 아끼는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딸은 타노스를 증오하거든요. 죽이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경우는 딸이 죽는 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는 둘 다 너무 사랑한단 말이죠. 누가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그러니까 입장에서. 너무 이게 처절한 거는 서로 내가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예측을 해봤어요. 이게 누가 죽겠다 하면서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거를 몇 번을 뒤집고 서로 뒤치다거리 합니다. 클린트가 먼저 로마노프를 이렇게 넘어뜨린 다음에 뛰어가는데 그 뒤에서 폭탄을 던지고 결국에는 이제 블랙 위도우가 죽겠구나. 왜냐면 클린트가 결국 절벽 앞에서 넘어졌는데 그래서 또 뛰어가는데 또 그 절벽을 뛰어가지고 줄로 이렇게 잡아서까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처절하게 죽는 게 나타샤거든요. 그런 두 명의 캐릭터가 또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럼 또 이제 이 캐릭터가 나온 김에 나타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나타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나타샤가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가족이 부재한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런 가족이 이제 어벤져스 멤버들이 되었는데 그 가족을 일단 한 번 더 부재하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오는 공허함 같은 게 엄청 그 캐릭터가 가진 뭐 상실감 아니면 뭐 우울함 그런 게 되게 많이 표현이 됐다고 생각하고 서로 엎치락 뭐라고 하죠? 뒤치다 네, 그렇게 하다가 이 죽는 장면을 보면 심지어 그 죽는 장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클로즈업하면서 가까이 가면서 보여주잖아요. 네. 그 죽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뭔가 되게 책임감이 있다, 지키지 못했다 뭐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데 거기서 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책임감이 굉장했구나라는 게 뭔가 설득력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나타샤는 어떤 면에서 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켓처럼 그 리더들이 부재했을 때 리더 역할을 초반에 했던 역할이기도 하고 어벤져스에서는 약간 엄마 같은 존재 같아요. 왜냐면은 어벤져스가 이제 11호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서로 각기 다른 개성들이 있고 다른 아픔들이 있고 그 탄생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들 같이 모여서 싸우지만은 그런 것들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11호에서 캡틴 아메리카의 입장과 아이언맨의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두 편이 나눠서 싸우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죠. 거기서도 클린트와 그 블랙 위도우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싸우는데 그렇죠. 그 싸우는 게 서로 봐주면서 싸웁니다. 맞아요. 그래도 우리 아직 친구 맞지? 맞아요. 그런 걸 하면서 제일 정이 많은 캐릭터이기도 같고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그 비행기 앞에서 가로막거든요. 캡틴 아메리카와 그 캐릭터를 가로막는데 보내줍니다. 그 캡틴 아메리카를. 그게 비록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정의관을 갖고 있더라도 자기 자신과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냥 보내주는 게 이게 내가 네 생각에 동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 게 싫다 이거죠. 그냥 압도적인 믿음이라는 게 있어서 항상 그 가족들을 모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스타크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다음에 캡틴 아메리카도 이제 상처를 받아서 그때 리더가 돼요. 그래서 우주와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클린트를 찾아와서 데려오기도 하고 스타크를 설득하러 가는 것도 나타샤에 대한 캐릭터가 죽음이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헐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헐크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헐크의 몸과 그 브루스 배너의 머리가 결합이 된 상태로 나오잖아요. 개그캐로 또 나와가지고 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헐크가 나름대로 인피니티 워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중이 높아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거든요. 왜냐면 인피니티 워에서 뭔가 떼쟁이로 나와가지고 싫어쟁이로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만족했던 캐릭터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그 이번에는 크게 역할이 개그로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쵸. 어쨌든 서로 상처를 입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이게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물론 이제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아이언맨이 가장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그런 것들이 나오고 나타샤는 끊임없이 아직도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리더로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고 캡틴 아메리카는 뭐 일반 사람들 상담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헐크는 되게 인기 스타가 돼 있고 뭐 셀카 찍고 뭐 대파 네.
브루스 배너와 헐크의 두 명의 캐릭터가 합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보통 헐크가 됐을 때는 브루스라는 그런 자아가 없었는데 지금 그 브루스의 자아와 헐크의 몸이 합쳐져 있는 그런 내가 뭘 목격한 거지 하면서 약간 개그적인 요소들이 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토르를 만나러 로켓이랑 같이 트럭을 타고 가는데 네. 음악하고 결합돼가지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헐크가 제가 본 헐크 중에서 제일 귀여웠던 장면이 아닌가 이러면서 로켓이랑 네. 찾으러 갈 때 그렇죠. 그리고 그 뎁할 때도 그렇고 발키리를 이제 만나잖아요. 그럼 발키리 막 이러면서 만나는데 되게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네. 자 이제 오리지널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말해본 것 같고 우리가 너무 많은 캐릭터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오리지널 외에 어떤 캐릭터가 가장 좋으셨는지. 캡틴 마블을 제가 안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엔드게임에서 캡틴 마블의 비중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임팩트 자체는 굉장히 컸지만 뭔가 비중 자체로 봤을 때는 조금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일단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약간 연대기처럼 생각을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비중이 그쪽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네뷸라가 아무래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리지널 캐릭터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기서 또 하기도 하고 되게 나름대로 사연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가족사가 있죠. 네, 가족사도 있고 뭐 가모라랑 나중에 뭐 친구가 되기까지의 과정 뭐 그런 거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나와가지고 약간 자기 자신을 쏘잖아요. 어쩔 수 그렇죠. 없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쏘야 돼. 그런 것도 보면은 그래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네뷸라인 것 같고 저는 로켓. 저는 과거에 제 자신을 보고 쏠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 머리 스타일을 보면 아 쏘지 않을까. 머리 스타일뿐만 아니라 술 마시고 있는 제 모습을 아. 보면 여기서 이제 그만 마셔 이러면서 네네. 쏘지 않을까. 얼마든지 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마셔. 너 여기서 더 마시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러면서. 네. 그리고 저도 로켓을 좋아하거든요. 네. 로켓도 토르 훈육시키기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에서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로드도 뭔가 되게 약간 개그캐 같은 느낌으로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엔드게임에서 약간 그런 조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기억에 남고 일단 너무 임팩트 있는 캐릭터들이 많아서 저는 여성 히어로들의 임팩트가 컸던 것 같고 아까 그 말씀 캡틴 마블의 비중이 생각보다는 낮았다. 네. 안 봤기 하는-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아, 왜냐하면 네. 캡틴 마블이 약간 마블에서의 원치킨 같은 거. 그쵸. DC의 슈퍼맨이 있으면은 네. 여기에는 캡틴 마블이 있다. 마블에는 캡틴 마블이 있다 해서 이 마지막 전쟁에서 캡틴 마블이 엄청난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캡틴 마블은 딱 주어진 역할에 되게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전투 장면 중에 하나에서 너무나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막 대포가 한쪽을 막 쏘는데 거기서 날아와가지고 그렇죠. 우주선을 관통한테 그냥 우주선 싹 날리고. 그 타노스가 막 3대1로 막 싸우고 있고 아, 그러는데 맨 먼저 1대1로 싸울 때 이렇게 주먹을 아무렇지 않게 잡고 이렇게 그렇죠. 파워에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나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박치기를 당하는데 그렇죠. 눈 하나 깜빡을 안 합니다. 그때 엄청난 파워가 느껴지고 결국에는 그 스톤을 좀 템파를 썼죠. 그렇죠. 스톤 중에 그 물리력을 갖고 있는 걸 써가지고 날려버리는. 어쨌든 그걸 걸크러쉬가 느껴졌고 일단 머리를 자르고 나왔어요. 맞아요. 이거는 최성학 씨 잘 모르겠죠? 아니요. 저도 압니다. 원래 알아요. 아. 그 뭐지? 처음에는 일단 제가 알고 있던 그 머리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 정도는 알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걸크러쉬가 느껴졌고 캡틴 마블보다 더 좋아했던 캐릭터는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어쨌든 스칼렛 위치였던 것 같아요. 맞네요. 처절이라는 키워드랑도 잘 맞고 너무 잘 맞죠. 캡틴 마블 사람들이 캡틴 마블의 그런 존재감에 대해서 열광을 하면서도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될 수 없다는 건 어쨌든 이 전편에 나왔던 한 편의 영화밖에 없고 캐릭터 유대감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스칼렛 위치는 너무나도 타노스를 죽여야 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명확하죠. 거의. 인피니티 워에서 나온 것을 때 그 세상에서 아무도 자기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없었는데 비전이라는 캐릭터 그 연인을 만났는데 자기 손으로 죽였거든요. 비전을 그 인피니티 스톤을 안 넘겨주기 위해서 그 머리에 박힌 비전에 그거를 되게 절박하게 부쉈는데 이 타노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거를 죽인 애를 다시 시간을 돌려 살려가지고 다시 맞아요. 빼내면서 죽입니다. 그렇게 나쁜 놈이 없어. 깜짝 놀랐어요. 완다가 그
스칼렛 위치가 마지막에 먼지가 되면서까지 얼마나 그 고통과 억울함을 가지고 사라졌을 것 같은 게 이번 영화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는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갔어 이런 대사를 날리면서 엄청난 존재감과 타노스와 싸우면서 그 존재감을 날립니다. 그래서 타노스가 여태까지 싸울 때 안 밀리다가 아 딱 맞아요. 스칼렛 위치가 등장하자마자 밀리니까 임팩트가 엄청났어요. 이제 우리 편 맞든 말든 포격해라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스칼렛 위치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여성 히어로 중에 한 명이 히어로라기 표현하기도 그런데 페퍼포츠가 아이언 수트를 입고 아 그렇죠. 이거는 정말 예측을 제가 못했었어요. 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딱 이것도 조금 감동적이기도 한데 좀 떡밥을 날렸어요 미리. 왜냐면 스타크가 네 엄마 생일 때 내가 선물해 줬는데 한 번도 입는 걸 본 적이 없다. 딸한테 그런 말을 한 장면이 있는데 아 그게 딱. 그 맨 마지막에 갑옷을 입고 나오는 면에서 그게 그냥 단순히 위기할 때 탈출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전쟁을 하거든요. 그 임팩트가 너무 강했어요. 그 토니 스타크가 여태까지 싸움을 나갈 때 맨날 페퍼포츠한테 나 이제 은퇴할 거야, 이제 안 나갈 거야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그 페퍼포츠가 너 말리가 제일 힘들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전화로 너 어디야? 또 나간 거 아니지? 돌아와 이런 말투가 아닌 전쟁에 나가서 같이 옆에서 싸우면서 이 등을 지켜주는 그런 것들이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각이 딱 났는데 그 씬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저 실버색으로 돼 있는 갑옷을 입고 아이언맨이랑 같이 이렇게 적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씬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은 각자 영화에서 좋았던 점이랑 아쉬웠던 점을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았던 점부터 한번 일단 말해주시겠어요? 저는 제일 좋았던 점은 어벤져스 오리지널 멤버에 대한 감사와 환사, 감동적인 그런 것들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캐릭터의 활용이 그럴 수밖에 없죠. 다 어벤져스 오리지널 멤버에 초점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절반이 날라갔거든요. 캐릭터들이 다 삭제가 됐는데 저는 인피니티 워에서 그 점이 아쉬웠거든요. 왜냐면 캐릭터들이 너무 많으니까 감독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들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그 초점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깊이가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물론 이제 후반에 나오긴 하지만 처음에 초반에 오리지널 멤버들한테 순수하게 포커싱을 하고 그랬던 점이 제일 좋았고 그다음에 타노스의 파괴력이 느껴졌다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네. 타노스가 인피니티 워에서는 조금 저는 아쉬웠다고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마블에서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 악당이 없다는 거였는데 타노스가 어찌됐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저도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 싸우는 장면들이 재미가 없다가 아니라 임팩트도 참 있었는데 그래도 좀 뭔가 아쉬웠어요. 2% 부족한 느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싸우는데 그렇죠. 헐크랑도 싸우고 그 헐크 싸울 때는 그 임팩트가 느꼈어요. 처음에 그런데 타격감 같은 게 그 우주에서 싸울 때 건틀렛이 거의 벗기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사실 그쵸. 그 벗겼으면 거의 끝나는 거였죠. 끝나는 거였는데 물론 이제 퀴리 거기서 자신의 여자친구 그렇죠. 가모라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해서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죠. 네, 엄청 먹었죠. 네, 많은 분들의 탄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만 봐도 그 타노스가 거의 질 뻔한 것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전투 장면도 저는 임팩트가 많이 없었어요. 재밌었는데 좀 막 2%가 아쉽다 그거였는데 조금만 더 이 캐릭터의 뭐 강함이나 이런 거를 더 보여줬으면 좋았겠다. 연출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육체전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임팩트가 좀 적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인피니티 거틀렛 써가지고 이기는데 그게 좀 쉬워 보였단 말이에요. 처절한 게 없었는데 템빨이죠. 네, 템빨 소위 말하는 템빨 템빨이 좀 심했죠 그때는. 네. 그때 엔드 게임에서는 그게 달랐어요. 되게 오히려 초반에 인피니티 건틀렛이 없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 들고 도망다니잖아요. 맞아요. 그 없는 과정에서도 토르가 있고 캡틴 아메리카가 있고 토니 스타크 이렇게 처음에 3대1을 하는데 밀리기는커녕 완전히 밀어붙여요. 완전히 그 처절하게 싸우는데 밀어붙이는 걸 넘어서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그
망치를 쓰잖아요. 토르의 그 그쵸. 엄청나게 갑자기.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 그거를 쓰면서도 전혀 밀리지가 않고 그런 면에서 타노스의 악랄함이 더 잘 드러났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 너네들을 한 번 죽였는데 이렇게 돌아왔다 너네들이. 그래서 이제는 반으로 안 죽이고 전부 다 죽여서 다시 산생을 시키겠다. 새로운 세상을. 사람이 더 못돼져서 왔어요. 그런 면에서 뭔가 악당으로서 임팩트는 더 강해졌다고 느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두 점이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가장 좋았던 거는 제 개인적으로 뭔가 기대를 했던 부분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이 영화를 보면서 예상치 못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충족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예상하지 못한 부분은 스토리 전개 이 부분이 일단 가장 컸고요. 그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이 부분에선 당연히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던 게 초반부터 완전히 박살이 나는 상태로 시작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나 뭐 예를 들어 캐릭터들을 활용해서도 제가 예상했던 캐릭터의 이미지를 완전히 깼으니까요. 뭐 토르의 갑자기 토르 배가 갑자기 막 그렇게 된다든가 그렇죠. 예, 헐크가 갑자기 안경 쓰고 그 뎁을 한다든가 뭐 이런 재미들도 있었고 개그적인 요소가 되게 많았죠. 맞아요. 그 마블에서 뭐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분 중 하나일 수도 있죠. 그런 유머 같은 거는 그런 것들도 충족이 됐고 일단 저는 전투 씬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대규모 전투 씬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스케일이나 아니면 뭐 액션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되게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훨씬 더 엄청 웅장한 스케일의 캐릭터들 다 나오고 뭐 이제 같이 공격을 할 때 이런 합이 되게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방패를 그 예시로 들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캡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방패 해가지고 망치 해가지고 이렇게 망치 딱 부딪히고 갑자기 이렇게 타노스 막 이렇게 맞는다든지 그렇죠. 네, 이런 액션 그 장면 구성 같은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일단 그 부분이 가장 좋았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좋았습니다. 그냥 아쉬웠던 점에서 대해서 그러면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정말로 굳이 찾아야 되는 정도로 아쉬운 점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영화였다고 보는데 그래도 완벽한 영화는 없으니까 세상에. 그렇죠.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저는 헐크가 제일 아쉬웠어요. 자, 모든 캐릭터들이 인피니티 워의 그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다 공감이 너무나도 되고 그 아픔이 느껴지고 그 토르 같은 경우 막 우울증에 걸려서 왜냐면 자신이 인피니티 워에서 도끼로 그 머리를 쳤으면은 그 영화가 끝났겠죠. 마지막에. 근데 그 장면에서 자기가 가슴을 치는 순간 조금은 거만했던 그런 장면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내가 너 드디어 죽였다. 내 국민들 죽이고 그런 사람. 복수에 대한 그런 만족하는 와중에 이걸 한번 해가지고 어쨌든 자기의 실수로 그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그래서 엔드게임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때 목을 내리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폭식하고 술 많이 먹고 뭐 생산적인 일 안 하고 자기가 한나라의 국왕이지만은 네, 게임하면서 갑자기 뭐 부모님 안부 묻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그적인 요소지만 공감이 됐는데 헐크도 이제 개그 캐릭터로 이번에 전환이 됐는데 근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공감이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인피니티 워에서 헐크가 왜 안 싸웠는지에 대한 그런 영화에 대한 분석이나 감독의 말을 들어보면 헐크가 초반에 싸움에 져서 무서워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브루스가 자기 헐크 자신을 도구처럼 쓰는 게 안타깝다는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공감이 됐고 그런 면에서 헐크와 브루스가 이제 마음적인 교감도 하고 이번 전투에서는 서로가 걸린 것들 너무 많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화합을 기대했는데 끝까지 결국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이건 헐크도 아니고 브루스도 아니고 둘중 나는 전에 브루스가 더 마음에 들었다. 그런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헐크도 아니고 브루스도 아니란 말이죠. 정체성이 애매한 상태로 남겨졌단 말이에요. 이게 다음 영화가 있다면은 그게 이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마지막 단락을 정리하는데 너무 정리되지 않은 채 끝난 기분이. 그렇죠. 왜냐면 너무나도 그 헐크는 분노라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나타샤가 적어도 죽었을 때 물론 이제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지만은 그때만큼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인피니티 건틀렛으로 이걸 이 손가락을 튕기고 맨 마지막 장면에서 거의 그 전투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의 아쉬움이 제일 컸던 것 같고 또 다른 아쉬움 중에 하나는 조금 의아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놀라운 장면도 하나였지만 캡틴 아메리카 묘리를 토르의 망치를 사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 떡밥은 있었어요. 맞아요. 그 예전에 어벤져- 파티에서 할 때 잠깐 들리고 어쨌든 비전도 망치를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캡틴 아메리카가 자격이 있다는 점은 의심이 없는데 망치가 날아가고 쓸 수 있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번개를 썼을 때 저는 거기서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토르가 천둥의 신이죠. 예전에 그 헬라와 싸울 때 망치가 박살이 나서 좌절할 때 아버지가 해준 말이 있어요. 너는 망치의 신이 아니라 천둥 번개의 신이다. 이 천둥 번개의 힘은 망치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 신에게서 오는 거죠. 토르 자체에서. 그래서 망치가 없어도 쓴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캡틴 아메리카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조금 설득력이 안 됐어요. 그 마지막에 스케일 전투가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그 캡틴 아메리카 망치 쓰네,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걸 느끼는 와중에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떻게 번개까지 저는 번개를 쓰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찰나에 그런 게 지나갔거든요. 인피니티 거틀렛을 썼을 때 그 몸이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디테일 슈퍼히어로에 없었는데 번개도 캡틴 아메리카 아무리 슈퍼인간이긴 하지만 번개를 맞으면은 번개를 신으로가 아닌데 인간으로서 버텨낸다는 거에 데미지가 좀 설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어쨌든 번개를 쓰는 것 자체도 그렇고 건져내는 것도 안 맞지 않았나. 그런 게 아쉬웠던 유일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설정 오류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 설정 거. 오류. 그렇죠. 저도 망치를 쓰는 것까지는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오, 네. 망치를 잡았어. 막 토르가 막 I knew it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입니다. I knew it 하는데 오 잡아가지고 멸리르까지 쓰다니 캡틴 아메리카가 한층 발전했다 했는데 갑자기 번개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번개는 분명히 라그나로크에서도 증명됐듯이 토르 그 천둥의 신이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니까 번개 막 내리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유머가 좋긴 했지만 좀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둡기를 바랬거든요. 절반이 날아갔고 뭐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어두운 상황이 있으면은 뭐 전체적으로 뭔가 무게중심이 되게 잘 잡히겠다 했는데 유머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머 포인트가 막 실제로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웃으면서 잘 봤어요. 웃으면서 본 건 좋지만 저는 그래도 뭔가 좀 묵직하게 좀 스토리가 돌아갔어도 괜찮았겠다라는 조금 개인적인 취향에서 나오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저는 그리고 그 전투씬에서 뭔가 되게 마블이 힘을 준 장면들이 몇몇 부분에서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 I am 아이언맨 딱 이거 하는 걸 엄청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서? 감동 그 자체. 진짜.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이 영화 어벤져스 영화는 아이언맨의 연대기라고 봐도 저 솔직히 이거 고백하는 건데 저 솔직히 말 다른 장면을 예측했거든요. 어떤 뻑큐 날릴 줄 알았어. 그렇게 하면서 퀴리 그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한테 날렸던 것처럼. 네, 제 자신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사는 어느 정도 I am 아이언맨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냥 이게 이렇게 하는 순간 왠지 토니 스타크의 그 캐릭터 특성상 그 뻑큐를 날릴 줄 알았거든요. 법규 먹어라 이러면서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장면이 안 나고 너무 그 I am 아이언맨 하는데 이렇게 울컥했어요 저는. 네, 첫 번째 그 연대기부터 모든 게 다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죠. 저는 좋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개인적인 취향인 건데 네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사를 거기서 썼다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약간 좀 너무 의도적이었다? 뭐 아니면 너무 자기적이다? 뭐 그런 인상을 저는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부분에서 뭐 그냥 딱 타노스 대사 이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그 대사 설정 자체가 뭔가 되게 제작진이 의도를 했다라는 게 조금 느껴져가지고 뭐 아무튼 저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지만 약간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그 장면만 봤을 때 영화 전체로 보고 그 전투씬에서의 그 내용만 봤을 때 그 여성 히어로들이 캡틴 마블을 주축을 해가지고 하나씩 한 분씩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그것보다는 좀 더 약간 좀 그 부분에서 엄청 힘을 준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는데 그
그 부분을 좀 더 잘 풀어. 예를 들어서 그 부분 말고 이렇게 싸우는, 이렇게 캡틴 마블이 가면서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끼어들면서 이렇게 싸우는 걸로 해가지고 그 부분만 해가지고 좀 표현을 했으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유난히 튀더라고요. 약간 튀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싫으셨나요? 아니요 좋았는데 저는 좋았는데 그 부분이 좀 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뜬금없긴 했죠. 네, 갑자기. 네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마블이 그 블랙팬서를 가장 먼저 그 살아난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시킨 것과 약간 비슷한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들이 그런 약간 뭐 사회적인 분위기, 자신들이 그런 주제를 이런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풀어낼 것이다라는 의도 같은 거를 좀 내비친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거는 조금 이해가 가지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튀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좋았던 점을 얘기하면서 하나 말 안 한 게 있는데, 아까 헌사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그 헌사를 풀어낸 거가 되게 좀 관객들을 만족시킬 만한 그렇게 풀어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인피니트 워 장면이나 아니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퀼이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이나 그런 거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식으로는 사실 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찍어도 뭔가 딱 왔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장면을 아예 가져옴으로써 그 전 영화들에 대해서 뭔가 관객들이 다시금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뭐 그런 거는 되게 그 사람들이 뭐 물론 의도를 했겠지만 굉장히 좀 되게 똑똑하다, 영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재미들이 있었잖아요. 약간 오마주처럼 해가지고 캡틴 아메리카 그 윈터 솔저였나요? 거기서 엘리베이터 씬의 전투 장면, 그렇죠. 예, 그런 거로 하기도 했고, 하이헤이드라. 예. 아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 그 아이엠 아이언맨 그것도 사실 그 처음에 그 아이언맨 나왔을 때 그런 걸 생각하게 만들기도 했고, 또 그 로키를 잡은 다음에 어벤져스 첫 번째 어벤져스 나왔을 때 로키 잡은 다음에 그 뒷이야기가 안 나왔잖아요. 물론 쿠키 영상으로 어디 식당 가가지고 엄청 지친 모습으로 이렇게 먹는 건 나왔지만 그 부분도 이렇게 관객들이 상상을 할 만했던 거를 실제로 이렇게 영화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까 말하지 못했던 좋았던 점들 중 하나였고요. 저도 동의하고요. 네. 그 대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참. 맞아요. 그 대사를 마블 팬들이라면은 다들 알겠지만 그 하나하나 찾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아까 말했던 하이헤이드라 그런 장면도 있고 되게 엄청 많아요. 뭐 On Your Left 막 그거 기억나시나요? 마블 팬 그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을 때 처음 대사가 On Your Left라는 단어가 그 캡틴 아메리카가 팔콘을 처음 만났을 때 맨날 이렇게 뛰어가면서 아침에 조깅하는데 이 친구는 한 바퀴 뛰고 있는데 캡틴 아메리카 한 바퀴 돌고 On Your Left, On Your Left 하는 그런 장면, 그런 대사들도 나오고요. 뭐 I am 아이언맨부터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I can do this all day 막 이런 뭐 치즈버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대사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게 정말 재미가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정말 팬들이 이 영화에서 뭔가 기대했던 부분, 아니면 뭐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관객들한테 뭔가 선물해주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되게 다 잘 전달이 되었다는 게 전 좋았고요. 네, 그러면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도 이쯤에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앞으로 일단 하나의 이야기가 거의 한 10년 맞나요? 10년 동안 이어졌던 이야기가 이 영화로 인해서 어쨌든 마무리가 되었는데, 앞으로의 마블 영화는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제가 캡틴 마블도 아직 안 본 입장에서 이런 거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여기서 마블이 얼마나 영리한가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도 그 끝을 내는 순간에서도 향후에 대한 우리는 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이건 예측에 불과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크게 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보는데,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거는 이제 세대 교체죠. 뉴 에벤져스에 대한 건데, 일단 아이언맨이 죽었어요. 아이언맨이 죽었는데 이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아이언맨의 장례식에서 맨 마지막에 모든 캐릭터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하나 얼굴이 어색하다 싶은 젊은 남자가 있을 겁니다. 남자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알아보니까
아이언맨 3에서 완전 애기였을 아. 때 그 지하실로 들어가서 아이언맨이 참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친구한테 조언을 얻는 그런 아이언맨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꼬맹이가 실제 꼬마입니다. 그 배우가 똑같이 자라서 지금 그 가설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새로운 아이언맨이 될 거라는 가설이 엄청나게 유력하고 그리고 캐시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앤트맨의 딸도 뉴욕 그 원작상으로 그 영 어벤져스라는 원작이 있는데 거기서 히어로가 그 뉴 아이언맨과 그 캐시라는 딸이 활약하는 멤버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캡틴 아메리카는 뭐 이제 대놓고 드러났죠. 사실 그것도 하나 중에 떡밥 재미 중에 하나였는데 뉴 캡틴 아메리카는 누가 될 것인가? 버키인가 팔콘이 될 것인가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저는 이번에서 보여준 것도 뭐 괜찮았다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떡밥은 남겨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가 늙어서 왔잖아요. 그래서 방패를 딱 던져주는데 누군지는 안 알려주는 그 정도 떡밥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드러내면서 이번에 모든 떡밥 그래서 쿠키 영상도 없잖아요. 세대 교체와 동시에 앞으로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영웅들 있잖아요. 뭐 캡틴 마블도 그렇고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있죠. 그 토르가 왕국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쵸, 발키리한테 넘겨주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합류를 하면서 아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깨알 재미가 있었는데 맞아요. 왜냐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다음 편이 이제 나올 예정이거든요. 3가 이제 나와. 그 점에서 영리하게 머리를 쓴 거죠. 이제 다음 편에는 토르도 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단편 스파이더맨 홈커밍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뭐 많은 시리즈가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나오다가 다시 그 세대 교체된 영웅들이 함께 합치게 되는 계기가 나오면서 뉴 어벤져스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향성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건 영화 보면서 또 느껴졌던 건데 그 타임 트래블을 할 때 문제들이 여러 가지 생기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네뷸라가 나오는데 또 하나는 로키가 스톤 중에 하나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와 텐서렉트 스타크가 거기서 문제가 꼬여가지고 이 시약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과거 하나로 가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과거 지점을 찾아가지고 엄청 옛날로 가게 되잖아요. 그때 로키가 가져가는 그 과거가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엔션트 원과의 대화에서 봤을 때 그 스톤이 미래에서 해결돼도 이 자리에 없으면 안 된다 해서 그걸 돌려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로키의 과거가 약간 뒤틀렸어요. 로키가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그걸 해결을 못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멀티 유니버스에 대한 떡밥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물론 저는 앞으로의 아까 말했던 그 가능성이 새로운 세대에 교체된 어벤져스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 멀티 유니버스를 활용하면은 그대로 있던 멤버들이 다른 쪽의 유니버스에서는 어떻게 활약을 하고 있거나 그쪽에서는 더 암울한 상황이 나오면서 타노스도 살아있고 더 암울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 말고 영화적인 내용이나 뭐 아니면 영화 주제에 있어서 되게 마블이 많은 것을 약간 수용하고 포용할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을 캐릭터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주제들을 다 풀어나갈 거라는 좀 예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정확하게 뭐 마블 원작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캡틴 아메리카가 그거를 팔콘한테 넘겨줬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히 뭐 원작이 원래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단순히 뭐 영화적인 재미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좀 담아내려는 야심이 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영화 얘기가 많이 된 것 같죠? 네네네. 뭐 정말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네. 저는 이 시간 너무 좋았고요. 저는 좀 많이 배웠던 것 같네요. 제가 뭐 기억을 하는 장면들도 있고 못하는 장면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고 앞으로 저희가 이거를 계속 진행하게 되면서 좀 많이 배우고 저 스스로도 뭔가 영화 자체에 대해서 뭐 영화가 담고 있는 뭐 의미나 아니면 뭐 그 장면이 어떤 부분을 뭐 의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맙을 잘 모르는 사나이와 함께 해가지고. 일단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웠고요. 네네. 아무래도 22편의 이게 엔드게임은 어쩔 수 없이 한 편의 영화로 판단하기 힘든 영화여서 그렇죠. 내용이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못하고 지나간 점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 아마 이거를 만약에 리뷰 영상으로 남기게 되면 한 10부작으로도 10부작으로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많았던 거를 크게 정리 위주로만 했으니까 마블 팬들분들이 보셨을 때 이 정도의 안 말해 그걸 몰라서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정리만 했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워낙에 화제가 되는 영화인 만큼 저희가 얘기하는 게 뭔가 좀 불만족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화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 수다하러 왔수다. 네. 어벤져스 엔드게임 편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화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영화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다하러 왔수다. 오케이.